네,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것은 제 책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중에서 13번째 이야기, 주변 평판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우선 오늘 이것과 관련된 한미자의 문장은 이것입니다. 제6편 유도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만일 세간의 칭찬만을 기준으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면 신하는 대의를 저버리고 자기들끼리 단합할 것이다. 또 패거리의 말만 믿고 관리를 등용한다면 사람들은 사사로운 교제에만 힘을 기울이고 법에 따라 등용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관련 사례 한번 살펴보죠. 김 이사는 26년간 몸담았던 회사가 관계사 부도로 기울자 자리를 정리했다. 은퇴를 생각할 때는 아니다 라는 판단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제게 일자리를 부탁했어요. 저는 김 이사 요청을 듣고 망설임 없이 W사를 추천했죠. 우선 W사의 박 사장으로부터 좀 경험이 풍부한 총무이사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들은 게 떠올랐기 때문이고요. 또 제가 김 이사님의 실력을 제가 능히 알고 있었거든요. 로열티, 충성심도 제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김 이사님, 박 사장님하고 두 차례 면담했고 흔쾌히 채용했어요. 김 이사께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자신을 받아준 박 사장에게 큰 고마움을 느꼈고 최선을 다해 일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 W사는 부동산 개발업체였는데요. 여기 회사 임원진은 박 사장의 후배, 지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어요. 사석에서 임원들은 박 사장을 형님이라 불렀고요. 박 사장 역시 임원들에게는 스스럼 없이 반말을 했습니다. 이게 꼭 잘못된 거라 보기는 힘들죠. 오랫동안 좀 이렇게 체계를 갖춘 이런 관계에 몸담았던 김 이사로서는 서로를 격식 없이 대하는 W사의 분위기가 좀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응을 하려고 해도 W사 임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은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한시가 급한 업무인데도 여유를 부리는가 하면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사안은 대충 결정하고 박 사장에겐 중요한 사항을 빼버리고 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김 이사님 입장에서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이거 언젠가는 문제가 뻥 터진다 이런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 마음이 찜찜했죠. 그래서 김 이사는 참다가 자기가 느끼고 있던 이런 문제점들을 박 사장한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 얘기 잘못했다가는 임원들 욕하는 게 되고 이래 되면 박 사장에게 괜히 고자질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나몰라라 하자니 회사의 미래가 불보듯 뻔하고, 그래서 김 이사는 고심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박 사장께서 자신을 임원으로 받아준 데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고 독대를 요청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했어요. 그런데 박 사장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김 이사, 그 회사에서는 말이야, 인화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새롭게 합류한 김 이사가 그렇게 뾰족한 목소리 내면 다른 임원들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어요. 우선 다른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김 이사 입장에서는 박 사장에 대한 충정에서 좀 어려운 조언을 한 건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는 사람으로 비쳤다는 점에서 좀 속이 쓰렸죠. 게다가 박 사장이 자꾸 단결을 강조하는데 이래 되면 조직은 더 폐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죠. 임원들이 박 사장 앞에서 서로 막 칭찬하는데 이것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각자 서로 밥그릇 챙겨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김 이사는 그 이후에도 두어 차례 박 사장에게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기존 조직원들이 이런 김 이사의 행동을 눈치채고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김 이사가 하지도 않은 일이 교묘하게 왜곡돼서 박 사장 귀에 들어가서 김 이사가 질책을 듣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소위 견제가 들어간 거죠. 결국 김 이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임원들 간의 공고한 연대가 김 이사님으로서는 도저히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찾기 어려웠어요. 적지 않은 나이에 들어간 회사라 버텨보려 했지만 눈총에 무력감까지 더해지면서 자리를 결국 정리하게 됐죠. 자, 1년 뒤에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W사는 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부정 대출이 드러나서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당합니다. 대출금 긴급 회수 조치가 시작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W사의 업무는 중단되었고요. 그 다음에 좀 미뤄놨던 이런 일들이 연이어 펑펑 터지면서 회사가 작살이 났죠. 박 사장과 임원들은 연대 보증 때문에 다 신용불량자가 됐고 몇몇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서 실형, 실제 이제 깜빵에까지 살게 된 겁니다. 자, 회사는 말입니다. 사적인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단체나 동아리가 아니죠. 그런 점에서 박 사장이 강조한 단결과 융합이 기업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추구할 가치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CEO는 인재를 등용하거나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중 하나로 주위의 평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판이 있는가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다만 이런 주위의 평판을 참고할 때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평가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CEO의 영향력 밖에서 패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평판을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은 어디에나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조직에서든 간에 자, 회사에 대한 기여하고 동료들 간의 평가, 이렇게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고 이 사람의 평가가 좋은가 동료들 간에 이거는 언제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사사로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한 카르텔을 형성하는 순간 리더의 눈과 귀는 닫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한비자는 유도 편에서 신하들이 패거리를 지으면서 국정을 농단하거나 군주를 미혹하게 하는 일들을 경계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간의 칭찬만을 기준으로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면 신하는 대의를 저버리고 자기들끼리 단합할 것이다. 또 패거리의 말만 믿고 관리를 등용한다면 사람들은 사사로운 교제에만 힘을 기울이고 법에 따라 등용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관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없게 되면 나라는 어지러워질 것이다. 칭찬받는다 하여 상을 주고 비방당한다 하여 벌을 준다면 상을 좋아하고 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공도를 버리고 이렇게 공적인 도를 버리고 사리 쪽으로 사사로운 이익 쪽으로 수작을 부려 작당해서 서로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충신은 죄 없이도 위태롭게 되고 죽임을 당하며 간사한 신하는 공이 없는데도 편히 즐기고 이득을 보게 된다. 충신이 위태롭게 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능한 신하들은 몸을 숨길 것이다. 또한 간사한 신하가 편히 즐기고 이득을 보면서도 그것이 공적 때문이 아니라면 간악한 신하가 횡행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멸망하게 되는 근본이다. 자, 이러한 한비자의 가르침을 기업 경영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리더가 주위의 칭찬만 듣고 누군가를 추켜 세운다면 조직원들은 패거리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서로를 칭찬해 주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일종의 칭찬 품앗이를 하는 거죠. 이들은 리더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패거리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힘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리더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고 방조한다면 조직원들은 서로를 이렇게 추워주는 데만 더욱 열을 올릴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떤 패거리가 리더에게 잘 보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앞다투어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문제는 인재들의 그 자리를 사리만 추구하는 패거리가 대신한다는 데 있어요. 유능한 인재가 적소에 쓰이지 못하는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패거리만 들어찬 회사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비자가 말한 술, 즉 군주의 통치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신하를 잘 통제하기 위한 술, 테크닉, 술은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며 군주의 내면에 감추어져서 신하들은 그 존재를 쉽사리 파악할 수 없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군주가 수를 은밀히 운영해서 신하를 강하게 통제할 수 있고 간사한 신하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박 사장은 측근들을 제대로 장악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를 갖지 못한 겁니다. 도리어 핵심 측근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기미사를 왕따시키는 술을 행한 셈이죠. 박 사장은 기미사를 활용해서 조직 관리를 위한 술을 펼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박 사장 입장에서는 W사 임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 새롭게 조직에 들어온 기미사의 존재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펴는 것도 아마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이미 조직이 균일화된 상태라면 이질적인 구성원이 합류했을 때 리더가 그 이질적인 사람에게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면서 기존 조직원들을 긴장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세력이라는 면만을 따져보면 김이사 혼자서는 기존 조직원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따라서 박 사장은 은근히 김이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기존 조직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죠. 왜냐?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니 말입니다. 박 사장은 김이사를 영입할 때 이 김이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웠어야 합니다. 더욱이 김이사가 박 사장에게 독대를 청하면서까지 기존 조직의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충정과 패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조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김이사를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음을 눈치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존 인력들이 뭉쳐있다 하더라도 CEO가 자신의 심중을 드러내면서 누군가를 지지하면 힘의 균형은 급속도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박 사장이 이런 테크닉을 쓰지 않은 것은 아마도 처음부터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으로 임원들은 말입니다. 김이사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지겠다. 이런 판단하에 김이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를 감행한 겁니다. 술은 본디 군주가 신하에게 행하는 것이지만 영악한 간신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이른바 술의 역전입니다. 간신의 입장에서는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자신의 정의입니다. 군주를 교묘하게 꿰어내면 노력 없이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힘들어 역량 키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비자는 이런 군주의 술과 신하의 술은 대립한다고 봅니다. 군주가 경계와 긴장을 늦추는 순간 신하가 쳐놓은 술에 포박당할 수가 있죠. 한비자가 군주에게 주의하라고 강조한 대상이 바로 측근 공신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군주의 눈과 귀를 열게 할 수 있고 또 눈과 귀를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조직 내 누군가가 다른 조직원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그 행간에 감춰진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교묘한 말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하고요. 그들은 노력 없이 대가만 바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스로 리더 자신이 직원을 잘 듣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을 들을 줄 알고 사사로운 칭찬을 절제할 수 있다면 리더의 곁에는 간신과 같은 직원들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더는 하루에 100번 싸운다 중에서 13번째 주변 평판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